자기만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왜 실제보다 더 좋았던 날들로 기억되곤 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꺼내 듣고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추억과 향수가 가진 힘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추억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다니엘 레티이는 우리가 추억에 빠지는 이유와 향수의 심리적 기능, 그리고 기억이 현재와 미래에 행사하는 위력에 이르기까지 추억에 관한 모든 것을 해박한 지식을 곁들여 들려주는데요. 노스텔지어, 즉 향수병이라는 희귀한 병의 탄생부터 과거의 기억이 달콤한 이유, 추억의 위대한 치료 효과, 냄새와 맛, 음악 등으로 되살아나는 추억의 효능, 그리고 추억을 파는 레트로 마케팅 등 추억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합니다. 흔히 과거보단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들 말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운을 떼면 꼰대의 전형으로 취급받는 시대에서 이 책은 지난 추억은 단지 박제된 추억에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추억을 강렬하게 소환하는 후각의 마술, 복고풍 광고에 반응하는 심리적 이유, 그리고 추억과 향수의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 낭독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2012년 11월 16일 월요일 점심때쯤 바람 빠진 낡은 자전거를 타고 비를 맞으며 할머니 댁에 갔었던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내가 막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전화를 주셨다. 지금 오너라. 식사가 준비되었단다. 닭가슴살과 구운 감자, 브로콜리를 먹으며 할머니와 나는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주 전 나는 할머니에게 이 책의 첫 장을 드렸다. 할머니는 그 원고를 받고는 얼마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식으로 우리는 밀크라이스를 먹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더 마신 다음 나는 할머니와 헤어졌다. 그 다음 목요일 저녁 10시쯤 할머니는 자신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했던 적이 없었으며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87세였으나 당신의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몇몇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면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종종 할머니 댁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더 슬펐고 충격도 컸다. 할머니는 내게 음식을 해주었고 자동차로 타악기 수업에 데려다 주거나 나와 윷놀이를 했다. 이런 아련한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다. 그 당시의 기억은 그 당시란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게다가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기도 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30대 초반의 친구들이든
40대 중반의 동료들이든 60대의 부모님이든 87세의 내 할머니든 이들은 모두 기억에 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금방 파니니 회사의 스티커를 생각했고 어머니는 어린 시절 우상인 우도 위르겐스를 떠올렸으며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할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휴가에 대해 말했다. 그 덕분에 나는 향수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향수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를 접하게 된다. 오디세이아에서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의 방황을 묘사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또 10년이 걸렸다. 그는 바다에서 3년을 떠돌아다녔고 7년 동안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에게 잡혀 있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며 남아있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오직 귀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귀환이 그리스어로 노스토스다. 오디세우스는 거절의 대가로 고통을 참아내야 했는데 그 고통이 그리스어로 알고스다. 따라서 향수, 즉 노스텔지어는 귀향의 고통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호메로스는 향수에 얼마나 큰 힘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다. 오디세우스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기억에서 찾아낸 후 힘을 얻었다. 이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좋았던 것이 인간에게 나쁘지는 않을 터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책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현재의 도전 앞에서 몸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향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왜 우리에게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지, 왜 우리는 냄새와 음악을 어떤 사람과 장소, 경험과 연관시키는지 밝히려고 한다. 향수는 말 그대로 냄새를 풍기고 맛을 내며 소리를 들려주는 감정이다. 이 시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낀다. 향수는 항상 변화의 토양에서 꽃을 피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야 하거나 고향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향수에 젖는다.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았던 옛 시절을 즐겨 회고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던 청소년 시절과 아름다운 휴가 또는 흥겹던 파티 같은 것 말이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예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더 친절했고 청소년들은 더 예의 발랐으며 삶은 더 단순했던 그 당시에 대해. 물론 그것이 항상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장밋빛 안경을 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긍할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왜 향수가 연대감과 친밀감을 불러오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공동의 기억은 부서지기 쉬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이며 취미를 만들어주는 접착제이기도 하다. 유럽 경영대학은 2011년 3,000명의 축구 팬들에게 좋아하는 축구 클럽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유를 물었다. 현재 혹은 과거의 축구 클럽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팬은 21%에 그쳤다. 반면 34%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많은 기억이 축구 클럽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제품을 아직도 소비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짧은 문자 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어린 시절의 문장들을 수집했다.
칼, 가위, 포크, 등불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한 가운데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사는 동안에는 같은 구절도 있었다.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 다이어리 있는 전화기 등을 떠올렸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의 가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러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 가치는 더 커진다. 인생은 연료 게이지나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없이 떠나는 자동차 여행과 같다. 우리는 우리 엔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할지 모른다. 교통체증과 우회도로, 빨간 신호등, 그리고 역주행 운전자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백미러를 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 기억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향수의 위대한 치료 효과. 기억은 삶이라는 앨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진과 같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다. 이를 확인하려면 오나스 브리크에 있는 양로원의 1층 문을 열고 어느 방에든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곳 아메오스 병원에는 정신병을 앓는 노인이 약 70명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다. 그들은 어제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도 잊어버린다. 이처럼 단기 기억이 끊어지면 당사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이들의 장기 기억은 때로 기막히게 작동한다. 간호관리자인 만프레드 팀은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2010년 어느 가을날 동료 직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예전에 여성 동료 한 명이 그에게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쓴 박사 논문에 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만프레드는 자기 팀에서 특별한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팀은 병동에 1950년대 양식으로 기억의 방을 설치하기로 했다. 1950년대는 그가 맡고 있는 환자들이 정정하고 건강하던 시기였다. 그는 동료 직원 700명에게 물건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창고나 지하실로가 오래된 옷장과 다리미, 식탁보, 가전제품, 레코드판을 모아왔다. 기억의 방 벽에는 무늬가 그려진 도배지를 발랐다. 식탁에는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장식된 커피잔을 올려놓았고 소파에는 꽃무늬 쿠션을 놓아두었다. 2011년 2월 드디어 이 방이 개방됐다. 옛날 가구를 보관하던 이 창고에는 약 150개의 오래된 물건이 가득 차 있다. 병든 노인들은 이 방에 들어서면 금세 자신들의 과거 속으로 돌아간다. 만프레드 팀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어떤 환자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환자들은 놀라워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는 모든 환자들이 한결 더 부침성이 생겼다. 나는 우리에게 기억의 방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때로 아주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로원은 심리학자들이 인정한 것, 즉 향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건축학적으로 구현해 보인 것이다. 기억의 방에 관한 제안은 네덜란드 심리학자 벤 쿠프트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0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기억의 힘을 연구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연구였다. 몇 년 전부터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양로원 입주자의 경우 그 숫자가 4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학자들은 소위 인생 회상 치료를 이용한다. 긍정적인 기억을 일깨워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치료를 말한다. 이럴 때 향수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벤 쿠프트가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양로원에 거주하는 68세에서 98세의 노인 수십 명을 섭외했다. 모두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노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먼저 실험의 진행 과정을 조용히 알려주었다. 노인들의 기분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그 다음 주에는 본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두 그룹, 즉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즐겨 듣던 노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그룹에게 노래 가사를 보여주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그들에게 다른 노래를 말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 후 실험과 관계없는 쿠프트의 조수가 노인들의 정신적인 능력을 평가했다. 음악에 의해 유발된 향수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실험군의 노인들은 일상을 훨씬 더 매끄럽게 유지했다. 더 주의가 깊어졌고 인지 테스트에서도 더 많은 점수를 얻었으며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을 더 잘했다. 이 치료는 감정적인 흔적도 남겼다. 쿠프트는 향수를 통해 우울증 증상과 근심이 현저히 사라졌다라고 기록했다. 학자들은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기억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몇 년 전 2개 전문학교 학생 180명에게 그들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정신적으로 과거에 빠지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그들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자주 빠지면 빠질수록 삶을 더 많이 즐겼다. 두 번째 연구를 위해 그는 65명의 대학생을 확보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2차례 10분 동안 매일 자기 인생에 관해 깊이 생각한 뒤 짧은 설문지에 답했다. 물론 브라이언트는 3가지 다른 지시를 내렸다. A그룹은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하도록 했다. B그룹 참가자들에게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꺼내놓으라고 했다. C그룹은 대조군이었다. C그룹 구성원들에게는 현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이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라고 했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A그룹과 B그룹 구성원들이 훨씬 더 잘 지냈다. C그룹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현재에서 과거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미 있게 현재와 통합시킨다는 점이다. 향수에 젖은 기억은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기억은 어딘가에서 떨어질 때 우리를 잡아주는 안전망과 같다. 그런 기억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 심지어 문자 그대로 우리 삶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 불안한 시대에는 복고풍 광고를 하라. 오래된 것을 찾는 심리적 배경. 광고업계야말로 대중의 정서적 심지를 가장 발빠르게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향수의 위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도 바로 광고 분야였다. 거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2012년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이 회사는
전직 포뮬러 1 드라이버인 크리스티안 단너를 섭외했다. 그는 TV 스팟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도 예전에 사고 조사관으로 알리안츠 기술센터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스팟의 마지막에 또 다른 고전적인 광고 카피가 등장했다. 제발 알리안츠가 보장해주기를. 1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 카피가 컴백한 이유는 회사의 시장 조사에서 바로 그 카피가 소비자들의 기억에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008년 맥도날드는 광고 스팟을 새로 내놓았다. 빅맥 40주년 기념일에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1974년의 광고 가사에 새로 곡을 붙이도록 했다. 코카콜라는 다이어트 콜라를 위해 1982년에 사용했던 카피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업들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광고 예산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수많은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또 소비자들은 어떤 매체든 광고 내용에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중간 광고 시간에는 채널을 돌리고 신문 독자들도 광고 페이지는 건너뛴다.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배너 창을 서둘러 닫는다. 그만큼 고객들의 주의를 끄는 것은 어려워졌다. 따라서 좋은 광고가 갈수록 중요해진다. 고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구매를 자극하는 광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향수를 이용해 경쟁자들보다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요즘의 젊은이들도 여러 면에서 옛날이 더 좋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업무 환경은 좋아졌고 휘발유는 더 싸졌으며 사회 안정성은 높아졌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한다. 그들은 지난 시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거가 더 좋았다고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복고풍 광고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다. 오늘날 30세에서 50세 사이의 구매력 있는 고객들은 젊은 시절에 많은 제품과 광고 카피를 접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처음 담배를 피웠고 집을 떠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고풍 광고가 먹히는 것이다. 복고풍 광고는 이런 정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면역체계는 기억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광고가 미화된 과거를 인위적으로 일깨우면 그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제품에 감정을 이입해 구매 욕구가 생긴다. 추억은 향기를 타고. 후각의 마술. 내 어린 시절에는 풀과 라일락, 라벤더 향기가 났다. 어릴 때 나는 할아버지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싱글맘이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할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았다. 잔디 위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을 정도로 할아버지는 잔디를 짧게 자주 깨끗하게 깎았다. 지금도 금방 베어낸 풀향기를 맡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 정원에는 큰 라일락 나무가 있었다. 할머니는 봄에 라일락 꽃을 잘라 꽃병에 꽂아두었다. 할머니 옷장에는 항상 라벤더를 넣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라일락이나 라벤더 냄새를 맡을 때 나는 자주 그 정원과 할머니 옷장이 떠오른다. 냄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심지어 다른 모든 감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우리의 후각 기억에 관한 이런 인식은 캐나다 여성 심리학자의 연구 덕에 명확해졌다. 레이첼 헤르츠는 7살 때 가족과 몬트리올로 이사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자주 외롭고 슬픈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아름다운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모발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엄마는 그 남자에게서 샴푸와 컨디셔너를 구입했다. 이 구매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저녁에 그녀는 엄마에게 샴푸를 써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포장에 마음을 빼앗겼고 내용물도 알고 싶었다. 헤르츠는 지금도 손에 샴푸를 부어 머리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헤르츠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소나무 냄새가 나던 샴푸의 향기다. 헤르츠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향기 같았다 라고 썼다. 이사 후 처음으로 그녀는 행복감에 빠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샴푸에 별로 감탄하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그녀는 가끔 샴푸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샴푸통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샴푸가 떨어지자 그녀는 엄마에게 새 샴푸를 사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그 영업사원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상점에도 똑같은 제품은 없었다. 요즘도 레이첼 헤르츠는 비슷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제품을 생각한다. 그녀에게 직업상의 진로를 열어주었던 일화다. 지금 레이첼 헤르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기 연구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후각기억 현상은 19세기 말 독일 의사 프리드리히 토마스가 처음 언급했다. 그는 30년 전 베를린에서 공부를 할 때 도심에 있는 에베르트 다리를 지나 학교로 갔다. 어느 날 토마스가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작산에 있는 고향 생각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그는 서둘러 다리를 건넜다. 다음 날 토마스는 다리 위로 산책을 갔다. 거기서 다시 고향을 떠올렸다.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원인을 찾았다. 다리에 배 한 척이 묶여 있었는데 그 배의 주인이 갈탄을 떼고 있었다.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는 이 갈탄 연기 냄새가 나에게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30년 후 논문에서 썼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인간의 후각은 정말 훌륭하다. 후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형성된다. 학자들은 태아가 이미 자궁에서 냄새를 인지한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여성 생물 심리학자 줄리 메넬라는 1994년 임신한 여성에게 마늘이 든 알약을 투여했다. 45분 후 임신한 여성들의 양수 샘플을 채취해 보니 마늘 냄새가 났다. 몇 년 후 프랑스 연구가 베노와 샬은 24명의 예비 엄마를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임신 기간 동안 자주 아니스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다. 분만 후 그는 모든 아기에게 이 향료를 맡게 했다. 어머니가 아니스를 먹은 아기들은 이 향기에 친근감을 느꼈고 다른 아기들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구역질을 하면서 외면했다. 후각기관의 독특함은 우리의 신체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후각은 문자 그대로 기억이나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후각 신경구가 대뇌 변연계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대뇌 변연계는 정보를 감정과 결합하는 일을 담당한다. 후각은 다른 지각과 달리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맛보거나 들으면 먼저 시상이 이런 인상을 검사한다. 그런 다음에야 이 인상이 대뇌 피질로 간다. 냄새는 그렇지 않다. 후각신경구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근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냄새는 여과되지 않고 대뇌 변연계에 도달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냄새는 감정이나 기억과 직접 결합한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셈이다. 후각 연구가 레이첼 헤르츠는 그녀의 첫 번째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먼저 다양한 감각적 인상과 대면하게 했다. 그녀는 팝콘을 선택했다. 대상자들은 팝콘이 튀겨지는 소리를 듣고 관련 사진을 보거나 팝콘 냄새를 맡았다. 여러분도 나와 같다면 팝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극이 일어날 것이다. 실험 대상자들의 경우 모든 감각적 인상 가운데 후각 기억이 가장 감정적이었다. 팝콘 냄새를 맡았을 때 감정에 대해 더 강렬하게 언급했다. 나아가 그들은 향기를 맡은 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내 경우에는 감기 연고 냄새가 남기는 감정이 특히 강했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는 내 가슴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요즘도 유칼립투스와 멘톨로 된 연고 냄새를 맡으면 금방 회상에 잠긴다. 내 앞에 펼쳐진 시간은 무한정하고 지나간 날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당시를 생각한다. 연고 냄새는 엄마의 보살핌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그런 날들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는 것이다.